안녕하세요. 노후 건강누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인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아주 낯설게 또 어쩌면 조금은 믿기 힘든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박인수조차도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두 눈을 의심했으니까요.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런 한숨 섞인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이고, 왜 내 머리만 이렇게 빨리 하얗게 새는 걸까? 염색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왜 벌써 흰뿌리가 삐죽삐죽 올라오는 걸까? 아무리 비싼 샴푸를 쓰고 좋다는 걸 다 발라봐도 머리카락은 왜 자꾸만 힘없이 빠져버리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생각 하나만 바꾸면 흰머리가 다시 까마귀처럼 검게 자라고 휑하던 머리숱이 다시 숲처럼 풍성하게 솟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에이, 박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10년 넘게 의학 정보를 파고든 저도 처음엔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이 말을 쉽게 믿지 못하실까요? 단순히 이야기가 황당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지금까지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며 염색하러 다녔던 그 시간들, 1년에 100만 원씩 들여가며 두피 클리닉에 다녔던 정성들, 심지어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들여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의 그 노력이 모두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까다롭기로 소문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병원 피부과의 권호상 교수님 연구팀이 찾아냈습니다. 교수님, 연구팀이 밤낮으로 연구한 끝에 우리 머리카락 뿌리 속에 잠들어 있는 특정 효소를 깨우면 멈췄던 성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잠든 효소를 흔들어 깨우는 열쇠가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흰머리는 물론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까지 동시에 막아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016년에 연구를 했는데 생강을 발효시켜서 만든 추출물이 모낭세포, 즉 머리카락 주머니를 아주 강력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탈모가 진행되는 걸 꽉 잡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한국식품과학회지 최신 연구에 실렸는데요. 생강의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뻥 뚫어주고 나이가 들어 잠자고 있던 멜라닌 세포를 다시 깨워서 모근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돈도 안 드는 간단한 정보를 우리는 왜 여태껏 모르고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에 경기도의 어느 조용한 동네에서 생강치료법이 아름아름 소문나기 시작했을 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동네 미용실과 약국의 염색약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두피 관리 숍에는 예약 전화가 끊기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만약 전국으로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년에 4조 원이 넘는 탈모 치료 시장, 3,500억 원 규모의 염색약 시장, 수조 원대의 모발 이식, 병원들까지 이 거대한 산업들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병원에서도 약을 파는 제약회사에서도 화장품 회사에서도 이 간단하고 저렴한 정보를 쉽게 꺼내놓지 않는 겁니다. 왜 내 흰 머리만 자꾸 늘어날까? 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질까? 그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세포가 다시 깨어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잠든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 집 냉장고, 야채 칸에 굴러다니는 생강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흰머리와 탈모로 거울을 보며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딱 15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생강 활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전체로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알찬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후 건강 누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몇 분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노후 건강 누림,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야기, 바로 생강이 도대체 어떤 요소를 부리길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다시 까맣게 물들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머리카락은 원래 무슨 색깔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검은색 아니면 갈색. 사실 정답은 놀랍게도 흰색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머리카락이 검게 보이는 이유는 모낭이라는 머리카락 뿌리 주머니 속에 멜라닌이라는 검은 물감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머리카락 뿌리 속에 아주 작은 머리카락 염색 공장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공장 안에는 머리카락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성실한 페인트공 직원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이름이 바로 멜라닌 세포예요. 젊었을 때는 이 직원이 밥도 잘 먹고 힘이 넘쳐서 머리카락이 공장을 빠져나갈 때마다 꼼꼼하게 검은색 칠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직원이 점점 기운이 빠지고 붓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서 일을 안 하고 낮잠만 자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히 늙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여러분의 두피에는 10만 개에서 15만 개나 되는 모낭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마치 넓은 논에 벼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모낭 하나하나마다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처럼 말이죠. 이 핏줄을 타고 영양분이랑 산소라는 도시락이 배달되어야 페인트공 직원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할 텐데 나이가 들면 이 도로가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어서 물이 졸졸 흐르듯이 우리 두피 혈관도 좁아지고 막혀버리는 겁니다.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으니 직원은 배를 골다가 결국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생강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를 보면 생강 속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이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저롤은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끈적끈적해진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서 꽉 막힌 수도관을 뻥 뚫어주는 배관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겼던 영양분 도시락과 신선한 산소가 다시 공장으로 배달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쿨쿨 자고 있던 페인트공 직원, 멜라닌 세포가 아이고, 잘 잤다. 배도 부르니 이제 일을 좀 해볼까 하고 기지개를 켜고 다시 붓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자라 나오는 머리카락에 다시 예전처럼 검은색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말려서 드시면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학신문에 실린 연구를 보면 밭에서 캔 생생강을 120도 정도의 뜨거운 온도에서 4시간 정도 푹 찌고 말리면 아까 말씀드린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더 강력한 성분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항산화 효과도 훨씬 뛰어나고 혈액순환을 돕는 힘도 배가 됩니다. 한의학에서 그냥 생강과
건강이라고 부르는 말린 생강을 완전히 다른 약재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생강에는 100가지가 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것들이 두피의 염증을 청소해주고 우리 페인트공 직원이 사는 집인 모낭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 연구팀도 생강이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를 도와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두피 환경을 비옥한 땅처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멜라닌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밥이 없어서 잠시 파업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전기가 끊겨서 멈춘 공장에 다시 전기를 넣어주면 기계가 윙 하고 돌아가듯이 생강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면 흰머리 공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단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흰머리가 하루아침에 먹물들인 것처럼 검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하얗게 나온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는 게 아니라 뿌리 쪽에서 새로 밀고 올라오는 머리카락이 검게 나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겨우 1cm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서 믿고 기다리시면 약 3개월쯤 지났을 때 거울 속 정수리 부분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올라오는 굵고 검은 머리카락을 감격스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흰머리보다 더 무섭다는 그 이름 탈모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는 염색으로 가리면 그만이라며 넘기시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는 정말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큰 걱정거리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서 수차의 구멍에 시커멓게 뭉쳐있는 머리카락 덩어리를 볼 때 혹은 거울을 봤는데 예전보다 이마가 훨씬 넓어져서 훤해 보이거나 정수리 쪽 머리숱이 휑하니 비어서 두피가 하얗게 들여다 보일 때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아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숨만 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의 뿌리를 알아야 하듯이 탈모를 잡으려면 그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머리카락에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서 죽는 수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권호상 교수님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머리카락의 일생에는 3가지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따뜻한 봄, 여름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머리카락이 쑥쑥 크는 가장 활기찬 시기죠. 다행히 우리 머리카락의 90%가 지금 이 시기에 있고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무려 2년에서 길게는 6년 동안이나 계속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퇴행기입니다. 이제 다 자라서 성장을 멈추고 쉬러 갈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아주 짧게 2주에서 3주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문제의 휴지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잠드는 겨울잠 시기예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푹 쉬다가 이 시기가 끝나면 험 머리카락은 미련 없이 툭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쏙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 곰이 봄이 왔는데도 깨어나질 않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험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힘차게 뚫고 올라와야 하는데 모낭이 계속 잠만 자고 있으니 빈자리만 남고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왜 안 깨어날까요? 아까 1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혈관이라는 도로가 좁아지고 막혀서 밥이 배달되지 않으니 기운이 없어 못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권호상 교수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만 우리 몸속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상상해 보세요. 모낭 세포 안에 작은 화력 발전소가 하나씩 들어 있다고요. 젊을 때는 이 발전소가 전기를 윙윙 잘 만들어내서 모낭이 힘을 내서 일을 하는데
늙으면 이 발전소 기계가 녹슬고 연료가 떨어져서 전기를 잘 못 만듭니다. 그러면 모낭도 아이고 전기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하고 휴지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강에 진저롤 성분이 바로 이 낡은 발전소의 성능을 다시 끌어올려 줍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듯이 발전소가 다시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전기가 다시 콸콸 만들어지면 쿨쿨 자던 모낭이 다시 힘이 나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성장기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이 효소를 활성화시켰더니 털이 쑥쑥 자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생강도 좋지만 발효된 생강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배추도 그냥 두면 썩어버리지만 소금에 절이고 양념해서 잘 발효시키면 몸에 좋은 유산균 덩어리인 김치가 되죠. 생강도 똑같습니다. 좋은 균을 넣어 발효시키면 그 효능이 몇 배나 강력해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를 보면 발효 생강 추출물이 우리 뇌 기능,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까지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머리카락 이야기하다가 웬 뇌 이야기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뇌와 두피는 같은 신경으로 꽁꽁 묶여 있는 한 식구입니다. 뇌가 맑아지고 기능이 좋아지면 두피로 가는 신경 신호도 뚜렷해지고 그러면 모낭세포들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단순히 두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생강은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주는 아주 고마운 부직갱이 같은 존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피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머리카락이 다시 쑥쑥 자라날까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 혈류량, 즉 머리 위로 흐르는 피의 양입니다. 혹시 미용실에 가시면 원장님이 머리 감겨주실 때 두피를 꾹꾹 눌러서 마사지해 주시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두피를 눌러주면 혈관이 자극을 받아 피가 잘 돌게 되고 그러면 모낭에 더 많은 영양소와 산소가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모발 성장 촉진학이라는 연구 자료를 봐도 두피로 가는 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머리카락 농사의 핵심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피가 잘 돌면 두피의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고 추워서 웅크리고 있던 모낭이 활짝 기지개를 켜게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미용실에 가서 마사지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생강이 먹는 두피 마사지기 역할을 해줍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좁아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넓게 확장시킵니다. 마치 꽉 막혀서 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둑을 트고 콸콸 흐르는 강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피로 가는 영양분 보따리와 산소통이 가득가득 채워지겠죠. 여기에 더해서 생강은 아주 훌륭한 소방관 역할도 합니다. 바로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건데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한 달 동안 매일 생강을 아주 조금씩 25ml 정도만 꾸준히 드신 분들이 몸속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 수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피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모낭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에 병충해가 생기면 작물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염증이 생기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힘없이 툭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강 속에는 무려 100가지가 넘는 항염증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 염증이라는 불을 아주 효과적으로 진압해 줍니다.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자료에도 생강이 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두피의 피 흐름을 좋게 해서 탈모를 방지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강은 아주 강력한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우수수 떨어지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나쁜 균들이 과도하게 번식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균들이 모낭을 갉아먹으면 결국 탈모로 이어지는데요. 한국식품과학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이 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 같은 아주 독한 균들도 죽일 만큼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피에 사는 나쁜 균들을 생강이 싹 청소해주면 두피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해지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탈모의 진짜 문제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진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씩은 빠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시 나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생강은 바로 이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도록 돕습니다. 첫째, 잠자던 모낭을 흔들어 깨우고, 둘째, 피의 길을 뚫어서 밥을 잔뜩 먹여주고, 셋째, 나쁜 염증과 세균을 몰아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이 세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니 빠지는 머리카락은 줄어들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풍성한 머리숱인 것이죠. 자, 원리를 아셨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좋은 생강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효과를 10배 아니 20배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적의 황금 조합 레시피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알짜배기 정보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생강 하나만 드셔도 물론 좋지만 특정 음식과 짝을 이뤄서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무려 12이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제가 그 기적의 황금 짝꿍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옛날부터 천연 방부제라고 불릴 만큼 균을 죽이는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생강도 균을 잡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강력한 두 녀석이 만나면 두피에 숨어있는 염증균이나 비듬균들은 꼼짝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흙 묻은 생강을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칼로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수세미로 흙만 털어내세요. 생강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좋은 영양분이 가득하거든요. 깨끗한 생강을 동전처럼 얇게 썰어서 투명한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고 그 위로 노란 꿀을 콸콸 부어주세요. 생강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이틀 정도만 그냥 두세요. 그러면 생강의 좋은 성분이 꿀 속으로 스며 나와서 맛있는 생강꿀청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이 꿀청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타드세요. 단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60도 정도로 식혀서 따뜻할 때 타셔야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가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우리 몸에 피를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열매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아무리 혈관을 뚫어도 두피까지 갈 영양분이 없겠죠. 대추가 피를 채워주고 생강이 그 피를 힘차게 밀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은 없습니다. 특히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르신들께는 이 차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쭈글쭈글 잘 말린 대추 5알 정도를 준비해서 씨를 빼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물 500ml 주전자에 얇게 썬 생강 한쪽과 손질한 대추를 넣고 약한 불에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20분 정도 지나 물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구수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면 완성입니다. 대추의 달큰한 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줘서 맛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잠도 솔솔 잘 옵니다. 세 번째 짝꿍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두피를 탱탱하게 만드는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필수입니다. 두피가 늙어서 축 처지면 모공도 늘어나서 머리카락을 꽉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거든요. 레몬이 두피를 쫀쫀하게 조여주고 생강이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끓는 물에 썬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우려낸 뒤 불을 끄고 한 김 식혀주세요. 뜨거운 김이 좀 사라지면 그때 레몬 반 개를 꾹 짜서 즙을 넣어주세요. 뜨거울 때 넣으면 비타민이 다 파괴되니까 꼭 식힌 뒤에 넣으셔야 합니다. 상큼한 향이 코를 톡 쏘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질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짝꿍은 생강과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기름이 풍부한데 이게 두피의 윤기를 돌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비린내 때문에 생선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때 생강이 해결사입니다. 고등어를 구우실 때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노란 건더기를 생선살 위에 로션 바르듯이 쓱쓱 발라보세요. 한 10분 정도 재워뒀다가 구우시면 신기하게도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아주 고소한 풍미만 남습니다. 게다가 생강이 소화를 도와서 나이 들어 고기 소화 못 시키는 분들도 속 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방법을 월요일엔 꿀차, 화요일엔 대추차, 수요일엔 레몬차, 목요일엔 고등어 구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보세요. 질리지도 않고 영양소도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화학 약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음식입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밥 먹듯이 꾸준히 최소 3개월은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기운이 펄펄 넘치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노후 건강 누림. 가족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옛말 다들 들어보셨죠?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탈 없이 검은 머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딱 얼마만큼 먹어야 할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생생강 기준으로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무게로는 약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말린 생강인 건강으로 드신다면 수분이 빠져 농축되었으니 그보다 훨씬 적게 엄지손가락 손톱 크기만큼만 드세요. 가루로 드신다면 티스푼으로 반 숟가락이면 딱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적게 시작해서 내 속이 편안한지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드시는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아침에 먹는 생강은 산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몸에 보일러를 켠 것처럼 온기가 돌면서 활력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저녁 특히 주무시기 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밤에 드시면 잠이 달아나고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밤새 뒤척이실 수 있습니다. 생강을 고르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껍질이 매끈하며 묵직한 것이 좋은 놈입니다.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건 오래된 거니 피하시고 혹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다 생각 마시고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보관하실 때는 키친타월로 아기 속삭에 싸듯이 꼼꼼하게 감싸서 비닐팩에 넣어 냉장고에 두시면 한 달은 거뜬하고 얇게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6개월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피를 맑게 하는 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생강도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거든요.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을 드시지 마세요.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꼭 식사 후에 드시고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도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3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한 결과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잠자던 모낭의 60부포로가 다시 깨어나 성장기로 바뀌었고 머리카락 개수도 평균 30개에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과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하루 만에 싹이 트기를 바라면 안 되듯이 우리 몸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되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딱 3개월만 저 박인수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12주 뒤 거울을 보셨을 때 휑하던 정수리에 까만 잔디 같은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기적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노후 건강 누림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을 전체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풍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박인수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